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 원가 방식에 관련된 문제하고 내용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이라고 해서 제조돌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오타가 하나 있네. 자, 지금 이제 원가법을 적용하는 범주, 건물, 건설기획이, 항공기, 선박이라고 해서 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액을 빼는 것을 가리켜서 적산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단 논의 쟁점이 이제 그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감가 수정액을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가 각각 두 가지 방식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 건축비 총액, 신축 시점에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적용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 된다. 뒤에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 건물의 감정평가 이게 얼마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5년 전에 건축비 수가 100일 때 현재가 뭐 125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던져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5%씩 상승했다 3%씩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소위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가지고 이걸 계산해 낼 수가 있다 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되고요.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방법,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는데 상환기금법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금은 정액법하고 정률법 얘기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이런 식이죠. 대상 물건의 감가 총액 매년 동일하게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소위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의 감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방식을 가리켜서 정액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이 정액법에 따른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 매년의 감가에 곱하기 경과 연수를 곱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이라는 게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 공식을 외워야 돼 해서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게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뭘 한다고요? 자, 경과 연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감가 누계액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거야. 변동률 기준으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가지고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공식 외워두시고요. 그냥 계속 써봐야 돼. 그리고 나서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여기가 제일 계산 문제 중에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자 잔존가액에다가 감가율을 곱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1억짜리 물건인데 매년 10%씩 감가가 발생한다. 그럼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1억 곱하기 첫 해 0.1% 감가. 그럼 첫 해 감가액은 1,000만 원이라는 금액.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게 잔가가 얼마가 되냐면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9천만 원 곱하기 0.1 하게 되면 얼마? 9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해서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비율이긴 하지만은 잔존가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매년의 감가액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정률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이 감가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잔가율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해서 감가율이 10%면 잔가율 남아있는 비율은 얼마? 90%다라는 식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과 똑같은 의미가 잔존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잔가율 또는 잔존가율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머리 글자 기본 틀만 지금 네 가지 방식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정액법에 따른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률법에 따른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식 또 하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 유형 가지고 아예 통째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건축비 상승률하고 정액법 두 가지를 가지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유형이 각각 다 출제가 됐는데요. 다시 갑시다. 자,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신축 시점에 공사비 총액 곱하기 공사비 변도자, 이건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활용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은 뭐부터 해야 돼? 먼저 이게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봐야 돼. 제조달 원가를 구해봐야 되는데 이때 공사비가 3%씩 4%씩 5%씩 상승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액을 계산하는 게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 다시 문제 자체에서 공사비가 3%씩 2%씩 상승한다라는 식의 지문을 주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내야 되고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그 다음에 감가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갖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정률법을 갖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 문제를 그냥 읽어보면 안 되고 보세요. 5%씩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통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감가액을,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 해서 요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 그냥 금액 뭐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틀 자체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하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하고요 정액법을 연결해서 한 문제를 구성했고, 또 한 문제가 바로 정률법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변동률을 가지고 바로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원가법 따른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은에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자 공사비를 먼저 봐야 되지. 공사비가 얼마? 3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억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 얼마? 2년이 경과가 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제조달 원가 구해봐야 되죠. 건축비 총액이 얼마가 주어져 있어? 3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5%씩 상승이라고 됐으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한다. 해서 3%는 0.03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이 2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에서는 1 플러스 0.03의 2승이라고 하는 거, 요걸 계산해 보셔야 돼. 그래서 3억 곱하기 1.03 곱하기 뭐래 돼? 1.03.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돼. 1.03의 2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1.03 곱하기 1.03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어떻게 제일 먼저 3억 그냥 뭐 뒤에 억자 빼버리고 그냥 3 곱하기 1.03 곱하기 1.03. 그럼 요거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3억 곱하기 1.03. 계산기 써야 된다고요? 1.03 곱하기 1.03 하게 되면 제조달 원가가 얼마가 나오나요? 3억 3천 7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조달 원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 구한 거야. 한편 두 번째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은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치 찾아봐야겠다. 잔존가치는 지금 없다고 되어 있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50분의 3억 3,075만 원. 자, 이라는 금액이 뭐가 된다? 이것이 바로 매년의 감가액. 그러면 이제 3억 3,075만 원 나누기 50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3억 3,075만 원. 아까 계산기 썼던 데다 거기를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나와요? 네? 661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곱하기 바로 2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2년 경과됐으니까 얼마?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이게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다시 문제를 통째로 순서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두 가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내릴 수 있는 게 신축 공사비가 3억이고 공사비가 5%씩 상승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럼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건축비 총액 3억에다가 바로 1 플러스 0.03에 2년이니까 2승이라는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3억 3,0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해서 일단 제조달 원가를 구했어요. 근데 이걸 바로 이제 매년의 감가액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잔존 가치가 제로니까 3억 3,075만 원을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가 나왔어? 661만 5천 원.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완성된 지 2년 지났거든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자, 전체 감가액이라고 하는 게 자, 250에다가 262, 262 이런 예에서 그러면 얼마야? 10, 자, 131 다시 132인가요? 1,320만 원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누적 감가액. 그러면 3억 3,075만 원에서 1,320만 원을 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건물의 적산 가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자, 이 문제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문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외우시라고 하죠. 왜 외우려면 먼저 공식 재조달 원가를 구해가는 방식부터 다시 갑시다.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공사비가 3%씩 증가했다. 이런 식의 5%씩, 잘못했구나. 야, 지금 잘못했구나. 1.05인데 지금 잘못했어요. 다시 가십시다. 자, 지금 건축비 총액이 3억이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씩이니까 1.05가 돼야 되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05%씩 상승이니까 1.05의 2승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아까 그래도 이게 나오죠?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면 얼마? 3억 3,0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게 뭐가 된다? 재조달 원가가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3억 3,075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제로고요. 경제적 내용요소 50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661만 5천 원이 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만들어진 건물이 얼마? 2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320만 원인가요? 이 금액이 뭐가 된다?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3억 3,075만 원에서 1,320만 원을 빼게 되면 나오는 금액, 이게 바로 이 건물의 적산 가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해서 문제를 통째로 외우시는 거야. 이 감정평가론 파트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야.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 유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중에 아까 공사비가 몇 %씩 상승한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할 테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건축비 지수가 자, 지금 2년 전에 100인 대비해서 현재 125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 8천만 원. 그러면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 총액 8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얼마? 125라고 하는 거. 100분의 125. 다 2년 전 건축비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건축비 지수가 125라고요. 그럼 통째로 외우라고 2년 전이 항상 기준점이 되는 거야. 이게 3년 지났으면 3년 전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100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재조달 원가가 얼마?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재조달 원가는 구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는 정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가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해 감가액을 한번 가볼까요? 1억짜리에서 지금 감가율이 얼마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감가율이 안 나와 있고 잔가율이 나와 있어. 잔가율. 그래서 이게 잔가율 70%라는 얘기는 감가율이 얼마? 30%. 그래서 첫 해, 자, 0.3, 30%니까 0.3 하면 첫 해 감가액이 얼마? 3천만 원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잔존가액이 7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7천만 원 곱하기 또 30%, 감가율 30% 하게 되면 얼마? 2,100만 원. 그래서 토탈 하면 얼마? 5,10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달 원가 1억에서 5,100을 빼게 되면은 얼마? 4,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4,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감가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이 되게 된다. 다시 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거야? 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축 시점에 공사비가 8천만 원인데 지금 뭘 줬어? 건축비 지수라는 개념을 줬다고. 그러면 100분의 125를 곱해서 다 재조달 원가를 구해내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앞에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공사비가 얼마? 5%씩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는 1 플러스 R의 n승. 5%는 0.05니까 1.05. 그리고 기간이 얼마? 2년이니까 1.05의 2승. 요것을 이제 공사비다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다?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가 건축비 총액은 공통적인 요소였고요. 아까 2년 전 100인데 현재 125다. 그럼 100분의 125를 곱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공사비가 5%씩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뭐라고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다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정액법에 따른 감가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된다. 각 해. 자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요걸 통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고 이게 2년 지났으면 곱하기 2에서 누적 감가액을 구하게 된다. 한편 정률법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재조달 원가를 구해낸 다음에 이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율을 곱해서 다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감가율 30% 이렇게 안 내고 잔가율 70% 이렇게 줬던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잔가율이라고 하는 것과 1마이너스 잔가율과 감가율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률법은요. 자, 매번 이 한 해가 감가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문제가 다예요. 다. 이 정도면은 그 29회 때 나왔던 문제하고요. 그 회차를 보니까 지금 언제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내면 이걸 전부야. 이걸 갖고 낼 수 있는 문제 다 경우의 수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에 따른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자 이렇게 자 변동률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개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재조달 원가를 구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식 정액법, 정률법 각각에 따라서 다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 그리고 이 문제도 산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공식을 얼마나 외웠느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정액법 이런 것들도 잔존가액을 없게 만들어줘. 그래야지 계산이 편히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일단 뭐 내용이 겁나 많아 보여서 쫄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문제를 보지 말고 첫 번째 재조달 원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할 것이냐. 3%씩 상승한다. 5%씩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활용할 거냐. 먼저 마음에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액법에 따라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것이냐. 정율법에 따라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것이냐. 요걸 그러니까 문제에 쫓겨가지 마시고 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공식하고요. 정액법, 정률법에 따른 이 가액을 금액을 구하는 공식 순서가 미리 세팅이 돼야 돼. 재조달 원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감가 누계액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정액법에 따를 수도 있고 정율법에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문제 백날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28회, 29회 때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던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 29회하고 30회 나온 게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거든. 그럼 이제 나온 게 수입환원법 얘기하고요. 원가법. 자, 그 다음에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총 4개밖에 계산 문제는 뽑아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뽑아낸다. 그래서 쫄지 말고 요거 몇 번만 순서를 외우셔라. 순서를 외우고 재조달 원가의 공식
자, 정의법, 정률법 따른 감가액 계산하는 공식을 체크해내면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지금 원가 방식에 따른 제조달 원가, 그 다음에 이제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을 살펴드렸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적산법은 별 내용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 요거는 이제 지문 형태로 나와 기기필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 거기다 곱해주고 거기다 필요한 재경비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다 바로 적산임료라는 것을 구한다.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임대료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르기 때문에,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사이드 지문에 불과하고, 그래서 공식 정도만 체크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 따른 감정 평가 내용이고요. 잠깐 끊었다가 비교 방식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